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도 해서 바로 이 문제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우리은행 달력 문제로 어제 자유한국당과 엄마부대가 우리은행 본사를 또 찾아가서 소란이 좀 있었고 오늘도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습니다. 이 관련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예. 우리은행 대세하라! 대세하라! 관련자 사형시켜라! 사형시켜라! 명탐정이다. 이 카렌더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사상이 적화되고 말 것입니다. 못당해. 계좌를 대세하고 카드를 깎아버립시다. 나와라! 영업방해 해도 괜찮아요. 영업방해 해야 돼. 그럼 인공기를 꽂아놓는 나무를 애들 보라고 하는 게 말이라 돼? 이게 애들 실력입니까? 당일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애들 실력이야? 누가 가르쳐주고 거기다 꽂아놓은 거지? 초등학교 4학년이 그렇기 때문에 더 별거인 거 아니에요? 명탐정이다. 자, 카렌더 하나 얻어왔는데 그것을 여기서 불태워버리려는데 동의하십니까? 자, 카렌더 갖고 와라. 카렌더. 꼭 잡힌다. 네, 오늘 시위 현장의 소리였었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치열하게 토론을 했으니까 그냥 판단은 청취자분한테 맡기고, 그런데 정가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 은행장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의 논리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친북적 성격이 있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이런 종북적 성향이 있는 달력을 배포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는 손태승 행장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위 과정에서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금융기관 수장이라는 게 결국 정치권 입장에서도 민감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뭐 누구를 앉히느냐 이걸 두고 골치를 썩기도 하고 또 정권의 어떤 그 뭐 입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달라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늘 있는데요. 예. 지금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사실 좀 돌발 변수로 수장이 된 측면이 또 있기도 하죠.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문제 때문에 전임인 이광구 행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노조를 포함해서 내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던 사람이 이제 행장이 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외부의 여러 가지 정치 논리 이런 것하고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 이제 행장이 된 셈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뒤집어 말하면 정치권에 그렇게 빚이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국 어떤 지금은 알지 못하는 어떤 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적 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현안이 있어서 뭔가 이제 손태승 행장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낭만화 교체를 위한 본격적인 흔들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지금 뭐 얘기가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중에 뭐냐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위력이 있을 거냐?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위력은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손태승 행장 자체가 정치권 낙하산으로 온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 8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초청은 지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재인 정부 최종 입장 발표 전에 이제 의견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성격이 큰데요. 예. 정부의 최종 입장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정부가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할머니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얘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가 필요하다 이 점을 또 다시 강조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난번 합의는 잘못된 거다, 죄송하다는 표명까지는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합의 파기, 재협상 이 단어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오찬에 앞서서 이제 대통령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김복동 할머니 문병도 왔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해도 정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다 종합해 보면은 어떤 뭐 최소
최소한 추가 협상 이렇게 갈 국면은 좀 높아 보이는데요. 추가 협상. 그렇죠. 파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든 것 같다. 이런 결론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곧 신년 기자회견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10일 오전 10시에 내외 신출입 기자 한 25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사를 발표하고 또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데요. 뭐 과거 정권과는 달리 뭐 질문 내용이나 질문자를 미리 선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의 반드시 다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그리고 경제 분야 그리고 민생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명확한 입장 발표가 돼서 할머니들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는데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하고 공모를 해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매월 5천만 원에서 2억 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총 35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라 이렇게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이원종 비서실장과 공범관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서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는데 이것은 이전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였다고 또 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이것도 오늘 검찰이 일부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요. 예상대로였다고 할까 좀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상납한 자금 중에 한 15억 원 정도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적 정도에 쓰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최순실 씨와 핵심 측근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51대의 구입 및 통신요금 여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갔고 또 삼성동 사저관리 및 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 최측근들에 대한 명절비, 휴가비 등의 경력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특히 명절 휴가 경력금의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자필로 내역을 정리한 메모가 또 있다고 하는데 하하. 결국 특활비 지출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5억을 받았는데 15억을 그렇게 쭉 설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20억은요? 20억은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 전 추 전 행정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 비용을 최순실 씨가 냈는지 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답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나머지 정확한 용처 이것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최순실 씨가 WK 뭐 이런 다수의 어떤 법인들을 설립하는데 이 돈들이 흘러간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추가 기소되면서 혐의가 더 늘어난 셈인데 아직도 또 남은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연루된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서초구 허님마을 개발 의혹 이것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 이것들이 이제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이 이른바 진박 감정 불법 여론사 여기에 이제 지원됐다 이 얘기가 있는데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뭐 관여가 있었는지 이것도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대기업을 동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단체 지원 의혹,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롯데 면세점 탈락 의혹 등에서 뭐 이후에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첫 회동을 가졌는데요. 뭐 경제부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 총재하고 회동하는 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애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회동이 이어졌고 거의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해서 좀 관심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2시간 정도 했다. 뭔가 심각한 논의사항이 있었던 모양인데 요즘 또 논의사항이 뭐죠?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큰 어떤 고민거리랄까 이게 이제 환율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 환율. 그렇습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 그리고 대북 리스크 완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060원대까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의 어떤 원화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두 사람이 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제 우려를 표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환율 시장은 존중하지만 과도한 쏠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 이후에 그 환율 개입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태도에서 상당히 벗어난 그런 좀 적극적인 태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한테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가 부분인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지금 $60를 넘는 그런 상황이고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68를 넘어서 $70까지 넘보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예. 이란 반정부 시위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과
일본 등의 경제 지표 개선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모로 지금 뭐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해외 투자를 통한 외화 반출 확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명확한 결론이 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